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모든 통계가 여기 다 나오거든요. 모두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좀 확인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거부터 보시죠. 우리 통화량을 보세요. 보통 통화량 하면 M2, 광의 통화량을 좀 많이 보거든요. 자, 이제 단위는 생략하고 앞에 네 자리수만 보세요. 광의 통화량 평단이 2000년 1월 달에 2929예요. 2929 앞에 네 자리만 보면. 자,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증가한 게 22년 11월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때 좀 조절한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조금 횡보를 하고, 다시 2023년도부터 급증을 했어요. 자, 이거 어쨌든 돈이 시중에 유동성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대출로도 나가고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 2000년도에 2929, 지금 24년 12월, 지금 2월이니까 이 정도겠죠. 4186,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한 30% 이상 증가한 것 같죠? 그죠? 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대략. 어마어마한 돈이 증가했다.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로도 우리가 많이 받았고, 그죠? 그리고 시중에 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한국은행에서 풀었고, 자, 한번 또 이 가계 신용을 한번 보시죠. 가계 신용. 자, 가계 신용을 보니까 2015년부터 보죠. 15년부터 보니까 1098, 198조? 그 정도 되나요? 이게 어쨌든 네 자리만 보고요. 네 자리만. 1098조, 1098.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아까 행보 구간이 있었죠? 다시 증가했어요. 1927. 1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두 배가 증가했어요. 그죠? 통화량도 두 배 증가했고, 우리 가계, 대출이죠? 대출도 두 배 증가했어요. 대출은 두 배 증가했고, 통화량은 3분의 1 정도 증가했네요. 그죠? 자,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했어요? 투자했거나 집을 산 거죠? 아니면 자영업자들 사업을 했거나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이 늘어났어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돈의 액수만큼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더 사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사든지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지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막 받아요. 그죠?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그냥 추격 매수를 해요. 그게 과거에 한 5, 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죠.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정부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도록 유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이 많이 풀린 만큼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수요가 붙으면 더 많이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거품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지만은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걸 지불을 못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가수요가 빠지고 실수요가 된 시장이 어디예요? 지방이죠. 지방은 예전 가격 그대로는 아니지만 한 30에서 40%가 그대로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도 예전만큼은 예전에 예를 들어 3억에 시작했는데 한 7억 갔어. 그런데 지금 한 4억 정도 하잖아요. 4억에서 4억 5천 정도잖아요. 그럼 왜 3억까지 안 떨어지냐? 그건 물가 인상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은 지금의 현재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30%, 40% 떨어진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래가 안 될까요? 그걸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방은. 옛날처럼 투자로 못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그죠?
누가 지방에 지금 투자를 해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1년에 뭐 몇 년, 2, 3년에 한 번씩 그냥 올해 계산해 보니까 한 45만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1,000만한 도시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방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경기도, 그죠? 경기도권을 가도 경기도 또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송도 같은 데 가도 한 뭐 10억 찍었나요? 10억 가던 게 뭐 한 6억, 5억까지 5억 5천 막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30에서 40%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도 반등이 안 돼. 공급은 계속 되잖아요. 거기도 공급은 계속 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거기도 일단 투자자가 없어요. 그죠? 투자자가 없어요. 실수요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실수요는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구매 능력이 없어. 그 5억에서 6억도 빚을 내서 샀을 때 가능한 거야. 전세가 3억이니까 3억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30%, 40%, 50% 대출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6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올랐어. 뭐 한 5억 됐어. 자, 그러면 막 갭 투자들 들어오겠죠. 또 다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가격이 뭐 무조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구매 능력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구매 능력에 따라 그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막 급여가 늘었어, 그죠? 급여가 엄청나게 늘었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집을 막 사죠. 그죠? 한 채도 사고 두 채 사고 막 그러면 늘겠죠. 과거엔 그랬죠. 자, 그러나 이제 실수요 시장이 다 빠졌다. 아니, 가수요 시장이 다 빠졌다. 경기도도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지방은 완전히 전멸됐고. 그런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강남은 올라가느냐, 그죠? 마용성 송파구는 올라가느냐. 자, 거기는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거기는 수요가 많아서 막 서로들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돈이 좀 있다는 유지들 다 돈을 들고 걸로 가잖아요. 이제 지방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지방 땅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동성, 그죠? 유동성이 쏠려 들어가는데 실수요도 쏠려 들어가고요, 가수요도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퍼졌냐면 요즘에 제가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시황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줬고요. 요즘 이제 그걸 오스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스공. 오세훈이 쏠린 공, 그죠?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면서 그 풀어진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 뭐 실거래는 안 찍었는데 예를 들어 뭐 잠실 같은데 27억 8억 하던 게 30억 32억 막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실거래 안 됐지만. 자, 그러니까 거기가 찍으니까 야, 거기가 그 가격이면 마용성도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18억 하던 게 20억 찍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풀린 뭐 목동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성수동이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지역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대기 매수세들이 많으니까. 그 시장은 가수요와 실수요가 다 들어간 시장이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다가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의 자산을 팔고 다 같이 그 돈을 가지고 걸로 가는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 이게 현재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거래량이 2월달 아직 그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왔거든요. 통계는 안 나왔어요. 지금 뭐 거래 신고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니까 2월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1월을 오버했다. 그래서 4,000건 정도다. 그럼 많이 된 거거든요. 4,000건 정도면. 자, 그런데 자, 그게 우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지역 외에 다른 비강남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했다라는 거. 오히려. 왜냐면 강북 쪽에서도 집을 살 사람이 있었잖아요. 수요가 있었거든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고. 더 떨어지길 바라는 대기 매수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야, 이러다가 이거 매수세가 확산되는 거 아니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금리를 내렸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3.0에서 2.75로 내렸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한 두 번, 한국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한 두 번 정도는 더 내릴 것이다. 그죠? 그래서 2.25까지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한 3.0까지 대출금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한 4.2 정도 되는데 한 1% 정도 더 내릴 여지가 있어요. 대출금리가. 그럼 3%면은 사람들이 최소한 실수요자들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뒤에서 뭐 할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이런 비강남 지역에서 매수세가 늘어나는 것들은 실수요보다는 오히려 실수요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 가수요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야. 가수요도 특히 지방 사람들 이제 뭐 송파 살려면 30억 있어야 되니까 못 사면 강남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 각 지역마다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뭐 대구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고 그죠? 광주에도 많고 대전에도 많고 그 사람들이 요즘 뭐 투자할 데가 없거든요. 다 서울만 바라보고 있거든. 그런데 금리도 떨어져. 그런데다가 가격 격차가 뭐 강북과 송파가 차이가 나버리면 강북도 올라가지 않겠냐면서 조금 들썩인다. 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또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다. 아주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를 잘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런데다가 2월 가계대출을 보니까 5조가 늘었다라는 거야. 그만큼 돈이 많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에 10월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이 대출을 막았거든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막았어요. 그죠?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줬어요. 그죠? 왜냐면 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풀어주니까 가계대출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인다. 이제 그 정도. 자, 그런데다가 작년부터 이게 다 이제 알고 보면 정부가 다 이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신생아 대출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애를 낳으면 애가 있으면 애가 출산 계획이 있거나 출산하면 2년 내내 그것도 그래서 2년 내에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게 뭐 주택 구입을 하거나 전세 자금을 더 저리로 빌려주는 거야. 저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리트가 있겠죠. 대상 주택은 9억 이하, 전용 8호 이하, 최대 5억까지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대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소득도 거의 제한 없어요. 연소득 2억까지니까 연소득 2억 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매달 1조씩 이상 나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고소득자들이 거래 허가제도 풀렸어.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사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하나씩 사고 들어오는데 이게 연간 한 13조 정도 나간다 그래요. 13조 정도. 자, 이렇게 대출 시장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3조 중에서 한 10조 1,800억 정도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들어갔고 3조 1,277억 원 정도는 전세 자금 대출로 들어갔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월에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할 거라는 거. 아직 통계가 안 됐으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게 4천 건이 6개월 만에 최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번 달 한 중순 정도 되면 통계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또 시장이 불썩불썩 거린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시장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또 이게 단의 이 결과가 나오고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갈 텐데, 자, 그러면 또 이제 정부가 대출을 막겠죠. 그죠? 아마 막을 거예요. 그죠? 막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사실 이렇게 풀린 돈들이 다 우리가 대출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출 받으면 우리가 소비할 돈이 없어요. 경제는 더 죽거든요. 아마 그러면 정부에서 또 주택 대출 시장을 또 막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분들은 빨리 사는 게 나아요. 그죠? 사실 분들은. 왜냐면 나중에 대출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고 하면 2월 거래량이 4천 건을 넘고 지난해 6월, 8월이 6,531건. 이게 꽤 많은 거래량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2월 거래량이 4천 건이면 3월 거래량은 5천 건, 4월 거래량은 6천 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게 비강남권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도 이거 보고 사실 놀랐어요. 뭐 토지 거래가 제가 풀려서 강남이나 송파 쪽에서 거래량이 늘었겠구나 했는데 종로나 강북, 강동, 양천구, 목동이죠. 그죠? 이런 지역들. 목동 같은 데가 이제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이 토지 거래가 안 풀렸어도 과감히 사러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 2월 계약 물량이 이미 1월 계약 물량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지역을 보니까 종로구가 전달보다 130% 증가했고요. 강북구도 전달보다 114%, 전달에 50건, 이번 달에 57건 신고된 게, 강동구가 103%, 한 3%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 189건, 전달에 184건, 그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양천구도 1월에 114건, 지난달에 115건, 한 건 더 증가했죠. 그죠? 자, 성동구와 금천구, 뭐 이런 지역도 현재까지 2월 거래량의 전월의 90%, 이런 데도 이제 100% 넘겠죠. 자, 은평구 88%, 노원구 87%, 도봉구 83%. 자, 2월 거래 신고 물량도 1월에 80% 이상이다라는 거죠. 이제 예측은 더 나오겠죠. 결과는 더 나오겠죠. 자, 그러나 강남구 같은 데는 오히려 줄었어요. 강남구가 지난달 거래량이 153건, 전월에 190건, 그 다음에 송파구가 148건, 서초가 80건. 거래가 오히려 줄었어요. 왜 그래? 이 송파구 같은 데 왜 줄었겠어요? 가격이 급등하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그죠? 가격이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거야.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가격이. 27억 하던 거를 32억에 사라고 하니까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안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상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뭐 토지 거래가 풀렸으니까 뭐 계속 올라가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그 구매 능력에 집값은 달려 있어요. 그 구매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진 돈, 자기 자산 팔아서 가진 돈, 그다음에 대출 능력이잖아요. 그죠? 뭐 송파구에 집을 사는 사람들, 원밸리에 반포의 원밸리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다 현금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갭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 능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자, 그걸 벼주는 게 이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이 송파구, 강남구가 오히려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격이 들썩거리는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뭐 토지 거래 허가제도 있지만, 그런 착시 현상이잖아요.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금리가 또 들썩거리는 거야. 2% 금리. 그런데다가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뭐냐. 그죠? 서울 집값의 어떤 폭등의 시나리오가 뭐냐. 그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다 서울로 가는 거야. 지방은 그냥 투자 가치 없으니까 나중에 전세 살래. 그죠? 팔고 서울에다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서울의 집값이. 만약에 다 그러면 폭등하겠죠. 이게 가장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인데, 일단 실수요자보다는 어쨌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는 건 가수요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자, 보시죠. 강남 이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이제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 뭐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아파트고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서울은 매력이 뭐냐면 전세가 잘 나가. 그리고 전세 가격이 좋아.
그래서 금리 인하 당일부터 보세요. 이 금리 인하 당일에 벌써 움직였네. 지방에서 갭 투자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늘기 시작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러 오는 거야. 이게 전문적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선수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래서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B씨도 지난주부터 집을 보겠다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린다. 지방은 손님 없는데. 그죠? 자, 이래요,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다. 그죠? 자, 뭔가 정부의 대책이 좀 필요하죠. 그죠? 이제 대출을 규제하든지, 그죠? 뭐 이제 규제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규제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니까 오히려 마용성까지 부정했다. 마용성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허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죠? 왜냐면 마용성은 그 대기 수요가 많은 데인데 이러다가 야 송파가 32억 가면 여기는 18억이었잖아요. 25평이 32평이면 뭐 한 22억 그렇게 됐겠네. 그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용성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성수동도 들어오고요. 이런 쪽은 들어오는 거야. 이런 쪽에서 거래량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된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나왔잖아요. 인구는 45만이 줄어들고, 전 인구가. 그거 다 어디서 줄어드는 거예요? 지방에서 줄어들고요. 지방은 더 줄어드는 게 있는 인구도 다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일자리도 없어요, 지방은. 예? 이제 공장도 해외로 다 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설치 산업의 공장들이 다 폐쇄되는 또 분위기에 폐쇄, 문을 닫는 분위기예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거의 이게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과거에 그 좌파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지역균형 발전. 그래서 행정수도를 빨리 옮겨라. 그죠? 자꾸 요즘 행정수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방에는 이제 말 그대로 누구도 집을 세컨하우스 뭐 그런 거 사지 않아요. 이제 전원주택도 거래 안 돼요, 이제. 실수요자들도 지방에 그냥 전세 살고 나는 그냥 서울에다 사둘래.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은 아직 그게 보편화가 안 됐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이제 지방 끝났다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자,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그죠? 2028년이면 지방은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그 돈들이 서울과 경기도권으로 유동성이 쏠릴 수 있어요. 자, 그걸 막아야 될 게 정치인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들이 다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뭐 지방은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원래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매매 공격이 늘었다. 그러면서 급매물이 슬슬 빠져나가고 있다. 급매가 빠지니까 집주인들이 매매가 잘 된다는 것을 아니까 호가도 올리고 있다. 이거 싸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마포 같은데 지난해 18억, 19억 하던 것도 지금 호가가 23억이다. 잠실도 호가가 27억, 28억 하던 게 32억이다. 그죠? 그냥 사라 이거야. 배짜라. 살면 사라 이거요. 자, 요즘 세종도 조금 물건이 다 빠졌거든요. 세종도 물건이 다 빠졌어요. 그죠? 뭐 신문 유튜버들은 뭐 폭락이니 어쩌저쩌고 하는데 이제 세종도 제가 보기엔 바닥치고 이게 물건이 다 빠졌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급매를 찾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자꾸 신문에서 야, 엄청나게 폭락했다. 또 금리도 내리니까 들썩거리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급매를 찾는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실수요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 집을 못 사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는 금매가 시장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는 금매는
자기의 기준대로 만든 금매야 훨씬 더 싸야 돼.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매보다. 그러니까 그 금매를 찾는 거죠. 완전히 헐값을 찾는 거야. 그런 사람은 죽어도 집을 못 사요. 그죠? 자신이 찾는 금매는 더더욱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건 시장의 팩트니까. 금리가 역시 관건이었다. 그리고 역시 지방의 실수요자보다는 가수요가 먼저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그죠? 뭐 송파 가서 잠실 가서 32억 주고 사는 사람들 지방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강북에 가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방 사람들도 많아요. 항상 시장이 움직이면 가수요가 먼저 움직이죠. 실수요가 먼저 안 움직여요. 그죠? 실수요는 항상 금매만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자,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